교재 페이지 64페이지에 자, 보겠습니다. 예, 관리계획 위반. 자, 이들이 위반권자인데, 주민은 위반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주민은 위반권자 될 수는 없어요. 행정계획이니까. 그런데 예, 이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제안할 수 있다. 근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가 매년 출제하죠. 매년 위반과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제안이에요. 제안. 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도니까. 그래서 오지선다의 하나의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제안 자체로서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은 위반권자가 될 수는 없는데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주민이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 자,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우리는 지, 구, 기, 사, 지 그랬죠? 이게 관리계획 내용이었잖아요. 지가 뭐였어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였죠? 구가 뭐였고요? 용도, 구역. 그래서 개도시 수립하자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사가 뭐였어요? 도시 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죠? 자, 정비 사업. 그 다음 지가 뭐였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게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뭐 제안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든 내용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 도로 좀 놔주세요. 공원 조성해 주세요. 광장 만들어 주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완성. 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기사지 할 때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이런 것들 좀 반영시켜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기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용도지구 중에 나중에 오늘 용도지구 배울 텐데요.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으니까 이 지역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 그리고 또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 요즘은요,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용도지구 역할을 무엇이 다 대부분 해결할 수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 기지산대. 누가 기지를 산다고요? 주민이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추가됐죠. 최근에 우리 용도구역 중에 용도구역은 센 놈인데 좋은 놈 하나 있다고 했죠. 뭐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제도라고 했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항은 기지, 산대, 입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거 제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 용도지역 있잖아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제발 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게. 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용도적 지정 변경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또 여러분이 그린벨트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좀, 즉 개발제한구역 좀 풀어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기지, 산대, 입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요,
예, 이 기지산대입 제한할 때 그냥 오다가 다 손들고 제한 그러면 받아줄까요? 그래서 그 박스, 우리 교재 1, 2, 3, 4, 5 위에 제한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서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꼭 기억할 것은 기지산대입 제안하는데 이런 제안서만 달랑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까지 첨부를 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다. 이 동의 규정도 체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얼마예요?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5분의 4. 기반. 요 놈만 5분의 4예요. 요 놈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해라. 예,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지산대. 기지산대 그랬죠? 기지산대 그랬잖아요. 예, 지산대는 얼마냐면 3분의 2.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3분의 2. 그리고 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3분의 2. 근데 우리 교재 보니까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거기 3분의 2라고 나왔죠. 기본서에. 그죠? 이게 아직 3분의 1은 아니에요. 그냥 3분의 1 아니고 여기는 동의가 아직 없어요. 없는데 미리 우리 책을 쓰신 분이 아직 3분의 2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써놓은 것 같은데 아직은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동의 규정이 없어요. 얼만큼 동의 얻으라는 규정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뀔 것을 희망하는가 봐요. 희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는 3분의 2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는 제가 3분의 2 안 써놨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동의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지산대입 이렇게 제한하는데 그래서 동의다 선정할 때 국공유주변경은 제외한다는 규정도 기억하시면 잘 나오니까요. 그런데 기지산대입 하는데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하래. 그래서 오른쪽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할 때는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 나오죠. 자, 산업유통개발. 요 놈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제한할 때는 먼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때 그 면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죠. 면적은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1만에서 3만이에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요. 아무 데나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용도 지역이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좀 이따 이런 용도 지역의 종류는 오늘 배울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라고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러면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볼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면적과 지역 중에 그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방금 전에 1만에서 3만 있었잖아요. 그 중에 또 지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지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50% 이상일 것. 그래서 세 가지 기준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그래서 큰 목차 기본서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기지산대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권자에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안할 때 그냥 제안서만 보낸 게 아니고 동의까지 다 얻어서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안할 때.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그에 따른 반영 여부는 통보해 주는 건 기본 A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이방권자는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래. 자, 그러면 이방권자는 몇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냐 하면 45일 이내. 45일. 주민이 제안하면 이방권자는 몇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라고요? 45일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다만 부득이하면 1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더라.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하면 반영 여부 통보 45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합니다. 45일 이내 반영 통보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비용 부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민이 기지산대입 제한을 했어요. 제한해서 이게 위반 결정에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수익이 발생한 자예요? 당연히 제한한 자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비용 부담 가능이라고 썼죠. 여기는 우리 시험에 제한자에게 전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습니까? 그죠? 예,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즉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또 왼쪽 날개는 또 없다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위반 제한은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 자.